자, 일단 이러한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내 주식은요,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5천선이 거의 붕괴될 정도로 옛날 우리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높게 지금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사실 어제 많은 지인들이 야, 이제 살 때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결국 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 3분들은 오늘 짭짤한 재미를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은 시장 열리기 전에 이미 상승세가 보였고요. 지금도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대가 이제 급등을 해서 물론 예전처럼 아직까지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대의 안정자금을 지금 신속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지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란의 공격, 명분상으로는 지금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3차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미국이 공격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번 작년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란이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정파들이 많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 후티 반군 등등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중동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위협이 임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공격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 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원유 공급이나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경우는 엄청난 파급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전히 재고량이 많고 오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아마 압박용인 것 같아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가 일단 사망한 이후에 아들을 후계자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 그 지명하는 이 전문가 회의 장소를 어제 미국이 또 폭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특히 하메네이 아들이 올 경우는 더 강력한 이슬람 정권이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소식을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우선 쿠르드 반군이 있습니다. 이 쿠르드 반군이라는 게 지금 이 쿠르드족이라는 게 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이쪽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란계 산악 쿠르드족만 하더라도 지금 4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 튀르키예 이쪽에 꽤 많은 지금 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요 어떤 종교의 어떤 걸로 뭉쳐진 게 아니라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종족인데 나라가 없는 종족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이 일대를 다 이제 장악하고 여기다가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기에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 기반도 있고 이란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죠. 이란 내의 쿠르드족 같은 경우 이란 전체 국민의 한 8%에서 17%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원의 어떤 쪽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쪽 이 지도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지금 이 팍스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쿠르드 반군이 이란 지상전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금 지상전을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이 쿠르드 쪽 반군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고 지금 일단 지상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관계자들은 일단 지상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정말 험악한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상군이 미군이 들어갈 경우에 엄청난 인명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라크 전에 들어갔다가 미국이 그때 아마 4,000명인가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사상자만 4,000명, 2,000명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군인의 희생,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 이란의 지상군이 들어갈 경우는 거의 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상군 투입은 그렇게 썩 전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게 바로 이 쿠르드 반군을 이용하는 거가 아마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쿠르드 반군은 이란하고는 정부하고는 꽤 충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쟁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드 반군들이 이란 내에서 일단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IA나 이런 데서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 규모가 지금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쿠르드 반군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군사훈련이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 혁명수비대가 이걸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란 정부 특히 혁명수비대가 굉장히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 반군의 이 지상전이 꽤 지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여담입니다만은 참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진 종족입니다.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원래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당시 오스만 제국을 치는데 연합군에 도와주면서 독립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근데 딱 1차 세계는 끝나자마자 사실 그때부터 이 당시 터키가 여기에 반발해서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독립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 터키에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여기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족 간의 유대감이 있고 특히 그 내에서 이제 국가 독립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이제 쿠르드족이 좀 뒤통수를 맞아왔어요. 항상 이 이라크전도 마찬가지 도와줬다가 결국 또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뭐 도와주면 과연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쿠르드족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의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양면 공격 즉 이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연합군이 지금 공중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저렇게 벌이고 있고요. 굉장히 주목되는 그 오늘 소식은 뭐냐면 오늘 이 미국 잠수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의 어떤 수송함의 어뢰를 발사해서 피격시켰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잠수함이 인도에서 관함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 수송함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이 어뢰가요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사됐던 것 같은데 이 어뢰를 발사해서 원래 여기에 승조원들이 지금 180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0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나호라는 그 호위함인데요. 인도의 관함식을 참석하고 돌아가다가 결국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40명이 현재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사망했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목표는 이란의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뚫려야 사실 국제적으로 이제 유가나든지 이런 데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가가 오늘 굉장히 안정 상태에 돌아갔어요. 아마 그것도 주식 상승에 요인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 정부가 이란 해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공격을 하는 것, 특히 이 수송함에 대해서 직접 타격을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이번에 이 이란 해군에 대한 무력화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게 지금 어뢰 한 발에 지금 수송선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지금 침몰하는 장면도 지금 보이는데요. 좀 있으면 보시면 이게 배가 뒤에 뒷부분에 지금 어뢰를 맞고 격침을 당해서 이게 지금 선미가 들리면서 지금 수장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일단 보여준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이 이란 원유를 대부분 중국에서 소화하거든요. 8, 90%를.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중국의 원유 공급도 지금 결정적으로는 차질을 빚습니다. 중국 전체 사용 원유의 10% 이상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못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EU, 유럽이나 나토도 처음에는 스페인과 영국이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된통 한 방 맞았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엄포까지 받고 오늘 전부 다 항복했습니다. 전부 다 항복했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 지금 이란은 지금 아직 핵무기 개발 단계고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들의 미사일을 급속히 제거되고 있고 발사돼도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보면 이란을 겨냥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게 왜 위험하냐면 북한은 핵무기가 사실은 이제 국내적으로 갖고 있지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이렇게 파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군들, 지금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반군들한테 무기가 갈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사우디가 핵무기를 가지겠다라는 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동 국가가 도미노 현상으로 핵무기를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란에 대해서 지금 핵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이유가 이란의 핵무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인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 자, 요 의미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지금 많게는 한 100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의 핵개발은 클린턴 정부 시절에 1994년인가요? 그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폭을 클린턴 정부가 계획을 했었어요. 거의 시나리오까지 다 짰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폭을 감행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짜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 김영삼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폭격을 할 경우는 이거는 바로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결정적으로 북폭을 못했어요. 즉 핵시설에 대한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계속 6차까지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처럼 만약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란 핵설에 대한 폭격을 가했고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지금 아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걸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게 사실은 이제 뼈아픈 건데, 사실은 북한 예전에 WBC 대통령 있을 때 악의 축 3개 국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축 3개 국가가 어디냐면 시리아, 이란, 북한입니다. 이 3개 국가에 대한 악의 축을 해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악의 축 2국가가 전부 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방 정권이 들어섰고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남은 게 어디죠? 북한입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 메시지인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협상을 할 텐데, 이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지지부진한다든지 북한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경우에 이란처럼 못하라는 법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김정은은 굉장히 겁을 먹었을 겁니다. 저렇게 이란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거의 뭐 폭격을 받아서 일가족이 다 하는 걸 보고, 트럼프 1기 시대에 그 안보 참모를 했던 맥메스터가 낸 책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열병식 하지 않습니까? 열병식을 막 쫙 하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저기다가 미사일 쏘면 한 칼에 다 갈 수 있잖아.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최근에도 이 9차 당대회 하면서 지금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정은, 그다음에 김주애, 그다음에 북한 고위 관계들 전부 다 서 있고 북한 무기들 총 결집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처럼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끝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런 계획이 이미 1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할 것 없이 거기다 쏘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기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아마 김정은이 열병식 하는 것도 꽤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협상이 말을 안 들으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냥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사실 이번에 보면요, 정말 휴민트,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정보, 그 다음에 이 재민 기술, 이런 첨단 AI 모든 기술들이 다 사용이 됐어요. 모사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고 있듯이 똑같이 테헤란을 보고 있다. 즉 모든 테헤란에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사드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킹해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거수 일속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사드의 휴민트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휴민트란 게 이제 사람을 포섭한다든지 직접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이라고 해서 정말 고위급, 그다음에 실력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내쳐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해군 참모총장도 결국 정직 처분에 대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분도요, 딴 거 없어요. 당시 계엄령 떨어지니까 명령하는 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전부 다 저렇게 단죄를 한다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군인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나마 야전 경험 있고 실력 있는 군인들을, 저렇게 고위 군인들을 저렇게 보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군에 안 갔다 왔죠. 총리 군에 안 갔다 왔죠. 국방부 장관 방위 출신이죠. 이런 나라에서 정말 평생을 군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을 저런 방식으로 전부 다 쳐낸다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사드는요, 이 작전을 위해서 25년 동안 투자를 했대요. 테헤란에 정말 휴민트들을 심어서 25년 동안.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이 헤즈볼라 그때 잡기 위해서 삐삐가 이제 이들을, 헤즈볼라나 얘들이 기존 통신망을 전부 다 감청이 되니까 안 되니까 뭘 쓰냐면 삐삐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알고 그 삐삐를 공급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공급하는 회사를 대만에 차려갖고 자기들이 그걸 꾸준하게 공급해온 겁니다. 삐삐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삐삐라는 게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실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사드는 그거를 다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전부 다 삐삐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삐삐에 폭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폭탄이 다 심어져 있는 삐삐를. 그러면서 딱 어떤 시점에 동시에 삐삐의 폭탄을 전부 다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삐삐를 차고 있던 조직원들은 전부 다 폭사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모사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모사드가. 근데 나라를 지키려면 정보기관이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가정보원이 그걸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풍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이제 한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다가 처음으로 활동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 고위관계자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고위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일이 칫솔질을 이제 한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내에서 대규모 숙청 작업이 벌어졌어요. 왜? 김정일이 이 칫솔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이 정말 어리석은 이 청와대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김정은의 아주 근접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휴민트가 날아가 버린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국정원이 그것도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방첩사가 전 세계 지금 핵심 지역들의 우리 방첩사에 블랙들이 나가 있습니다. 블랙 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 명단을 방첩사 간부라는 놈이 중국에다 팔아먹었어요. 미인계에 걸려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 지역에 나가 있던 블랙들을 전부 다시 다 불려들였습니다. 지금 블랙도 없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무슨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모사드 예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모사드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요. 근데 우리 국가정보원 지금 대공수사권도 없죠. 경찰이 하고 있는데 과연 국정원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방첩사 지금 뭐 해체 직전이란 거 아닙니까? 그다음 드론사도 해체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번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이 다 모든 걸 장악하잖아요. 지금 이 이란이 드론 강국입니다. 드론 한 방에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중동 국가를 막 타격을 하는데 그거 잡으려고 쏘는 패트리어트나 우리 천궁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얼마입니까? 60억이에요. 3천만 원짜리 잡으려고 60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판국에 우리는 드론사를 없애버리겠다요? 이게 지금 도대체 안보를 지키는 곳입니까? 안 지키는 곳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안보를 해체시켜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란 보지만 더군다나요. 이 미국이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러본 나라가 미국이에요. 실전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와 우리가 훈련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지금 일단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지금 일단 중동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아마 뜻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사드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사드 반대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중동 국가는 사드 제발 빨리 좀 달라고, 패트리어트 제발 좀 빨리 달라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UAE의 고위관계자가 최근에 청와대 고위관계자 전화해서 UAE가 우리 천궁 2세트를 지금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지금 더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빨리 좀 달라고 지금 독촉전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큰일 났다. 빨리 지금 천궁 빨리 보내달라. 요격률이 90%라는 거예요. 우리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건데 이거 빨리 좀 더 달라. 혹시 한국에 있는 거 배치되어 있는 것도 괜찮다. 그거라도 달라라고 전화했답니다. 왜? 지금 막 날아오니까요. 지금 두바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건물들 엄청 잘 지어놨잖아요. 한 방에 그냥 갑니다. 건물 잘 지어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안보입니다. 그 안보를 흐트러질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뭐 건물들 많고 잘 지어놨다? 그냥 날아갑니다. 이번에 보시잖아요. 그냥 미사일 몇 방에 그냥 뭐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딴 걸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딴 건 모르겠지만 진짜 안보는 해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